강산풍월 거느리고, 자, 강산풍월이라고 했지? 자, 강산. 강하고 산, 풍. 바람과 달, 그러니까 자연이지? 자, 자연을 거느리고 내 백년, 이건 내 한평생이라고 보면 돼. 내 한평생, 자, 다 누리면 악양루 위에 이태백이 살아오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살아온다 해도 호탕한 마음이, 정회는 그냥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정서. 마음이 여기서 더할 소냐, 더하겠느냐. 이 몸이 이런 굼도 역구는 이셨다 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태백의 호탕정에가 자신의 호탕정에보다 더하진 않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거의 둘이 유사한 거지, 그치? 크거나 유사하겠지, 그치? 그래서 나의 호탕정에랑 비교했을 때 내가 이태백한테 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에서, 자, 즐거움을 누리고 있지.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의 정서를 느낀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부심이야.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지? 역구는 이셨다. 자, 역시 구는 임금 군자지. 임금의 은혜 덕분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도 있다? 충. 자, 그 다음에 여기 말 없는 청산이요. 자, 태 없는, 자, 모양이 없는 유수다. 값을 지불할 필요 없는 청풍이고 임자 없는 명월이다. 전부 다 뭐지? 자연. 그래서 이 중에 자연 속에서, 자, 병이 없는 이 몸이, 자, 분별 없이 걱정 없이 늙으리라 라고 하잖아. 자, 이거는 그냥 자연 친화라고 생각하면 돼. 자, 매미가 맵다 울고 쓰르라미가 쓰다오니, 자, 산채가 맵다던가 박주가 쓰다든가. 뭐가 나왔어? 박주 산채가 나왔지. 자, 우리가 박주 산채라고 하면, 박주는 좀 질이 나쁜 술? 자, 질이 안 좋은 술. 왜냐면 박이 질이 안 좋은 이런 뜻이지, 그치? 자, 산채는 뭐 생각하라 그랬어? 산채 비빔밥. 그래서 산나물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 산나물 안주. 그래서 이거는 소박한 음식, 자, 소박한 생활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얘가 나오면 안분지족을 떠올리면 돼.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안분지족이야. 자, 시조를 이제 우리가 그 주제를 찾을 때 딱 이런 핵심어 같은 거 좀 알아놓으면, 자,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자, 이런 거는 나오면 기억하라고 하는 거는 꼭 기억해 놓기. 초함이 정료한데, 자, 초함은 초갓집이 적적한데 벗없이 혼자 앉아서 자기가 이제 이 평조한 입은 시조의 한 곡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시조의 한 곡조를 이게 읊으니까 백운이 절로 존다. 자, 백운은 흰 구름이지. 절로 존다. 그래서 흰 구름이 의인화되어 있고, 어떤 느낌을 주냐면 여기서는 아주 자연의 여유, 로움, 자, 이런 걸 이제 준다라, 이런 느낌을 이제 주는 거고, 어느 누가 이 좋은 뜻을 알 리가 있다 하겠느냐. 그래서 이건 자연 친화, 그냥 자연 속에서의 여유,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이 중에 걱정이 없으니 시름은 걱정이지, 걱정이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 자, 일엽현주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일엽이라고 하는 거는, 엽은 얘들아 우리가 낙엽할 때 그 엽이야. 그래서 이거는 나뭇잎 같은 작은 배야. 그래서 일엽현주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주 소박한 작은 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일엽현주를 만경창파의 넓은 물결에 띄워두고, 자, 그러니까 넓은 물결은 뭐였겠어? 자연이겠지. 자, 띄워두고 인간 세상을 다 잊었다. 인세는 뭐의 줄임이냐면 인간 세상. 그러니까 얘는 속세겠지.
날이 가는 줄 어찌 알겠느냐. 자, 얘도 서리. 그치?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인세하고 인간세상하고 만경창파가 자, 대비되는 시조라고 볼 수 있지. 대비되는 시어, 대비되는 시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속세와 자연.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갑다. 자, 그래서 가을강에 밤이 들어서 물결이 차갑네. 안 좋은 정서인가? 라고 생각하면 안 돼. 뒤에 좀 더 봐봐. 낚시를 들이치니 고기가 물지 않아. 고기까지 안 무네. 자, 근데 제일 끝에 한번 봐봐. 무심한 달빛만 씻고. 자, 이때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 저어오노라. 자, 낚시를 들이쳤지만 고기는 물지 않았어. 그래서 막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자, 무심한 달빛. 이 무심한 달빛은 이제 무심하다라고 하는 게 자연 친화 시조에 나오면 어떤 뜻으로 해석이 많이 되냐면 욕심이 없다. 욕심이 없는 이 달빛만 씻고 빈배 저어오지. 그래서 이거는 뭐를 상징하는 말이냐? 무욕을 상징하는 말이다 라고 그냥 기억을 하면 되겠어. 무욕은 뭐지? 욕심 없음. 집방석 내지 마라. 집방석은 화자가 추구하지 않는 대상이지. 낙엽엔들 못 앉으랴. 낙엽에 앉으면 된다. 얘는 추구의 대상이네. 이것도 시어의 대비. 솔불 켜지 마라. 어제 진달 돋아온다. 달 있으면 된다 이거지. 그치? 자, 그래서 또 박주산채 나왔네. 아이야 박주산채일 망정 없다 하지 말고 내어라. 뭐지 얘들아? 안분지족. 강호에 봄이 들었어. 자, 미친 흥이 절로 난다. 자, 흥겨움이 막 절로 일어난다. 탕료 개변에 자, 탕료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들 막걸리. 자, 막걸리 마시면서 어디 있냐면 개변은 시냇가. 시냇가에서 금린 어는 이제 물고기겠지 얘들아. 근데 이게 무슨 물고기냐면 금빛 비늘의 물고기. 금린은 자, 금린 그 쏘가리를 금린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쏘가리를 자, 안주로 삼아서 먹는 거야. 그래서 시냇가에 앉아서 막걸리와 쏘가리 안주를 해서 이제 먹고 있어. 굉장히 유유자적이지. 이 몸이 한가한 것도 역고는이셨다. 이건 맨 마지막에 충이 있지. 충의 정서. 자연친화 충. 강산 좋은 경치를 힘센 사람, 자, 권력이 있는 자들, 권세가 있는 권세가들이 다툰다면 내 힘과 내 분수로 어찌하여 얻겠느냐. 금할 사람이 없으니 나도 두고 논일 수 있다. 자연친화. 자, 나무새 자자지어 노금 하면 얘들아 뭐지? 여름. 쫙 깔려 있는데 백척 기나긴 난간에서 나는 지금 뭐하고 그냥 졸고 있어. 자, 졸고 있지. 자, 그러니까 졸고 있으니 자, 수면 양풍. 자, 수면. 물 위에서 양풍. 서늘한 바람. 바람이 불어와서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여름에 얘들아 졸고 있는데 서늘한 바람이 막 불어와. 너무 좋겠지. 얘도 자연친화. 연하로 집을 삼고 풍울로 밭을 삼아 태평성내에 병으로 늙어 가되 이 중에 바라는 바는 허물이나 얻고자 한다. 이것도 그냥 자연친화. 두류산 양단수를 옛날에 듣고 이제 와서 보니까 도화 뜬 맑은 물에 산 그림자가 잠겨 있구나. 아이야 무릉이 어디냐. 도화가 있어. 그치? 도화. 자, 복숭아 꽃. 뭐가 바로 연상되지? 그치? 무릉도원. 그래서 자연이 너무 아름다울 때 무릉도원, 동양의 유토피아를 떠올린다 그랬지, 그치? 동양의 유토피아. 그래서 도화가 딱 떠올랐어. 그래서 뭘 연상했어? 무릉. 그래서 자연이 그만큼 무릉도원처럼 아름답다는 거지. 나는 여기인가 하노라. 그냥 자연친화.
안분지족 아니고. 자, 지조절개의 시조들. 그러니까 얘는 지조절개니까 자연 친화라고 보긴 힘들어. 이거는 그냥 이건 뭐냐면 자연물, 그냥 이런 대상들 있지. 소나무 이런 자연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보인다라고 해서 자연물에 대한 친화야. 그러니까 자연 친화하고 자연물에 대한 친화는 다른 개념이거든. 근데 여기에서는 자연물에 대한 친화로 어떤 정서를 끌어내면 교훈, 자연한테서 본받고자 하는 자세, 지조나 절개 이런 거를 끌어내는 시조 몇 개만 볼게. 더우면 꽃이 피지. 자, 추우면 잎은 져. 그래서 날씨가 변하면 변하는 대상들이야. 얘네들은. 자, 근데 소나무는 자, 눈서리가 내려도 늘 소나무는 무슨 색? 푸른색이라는 거지. 모르느냐? 구천에 뿌리 굳은 줄로 뿌리 굳은 줄 너로 인해 아는구나. 그래서 소나무는 굉장히 변하지 않는 자, 절개가 있는 존재. 자, 지조가 있는 존재라고 보면 돼. 눈 맞아 휘어진 이번에는 얘들아 대나무지.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 하던가. 굽을 절개면 눈 속에서 푸르겠느냐. 아마도 새한 고절 추위에도 그치 견뎌내는 이 외로운 절개를 가진 애는 너뿐인가 하노라. 이것도 절이 있으니까 절개.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까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되어 있어. 낙락장송 큰 소나무 되어서 백설이 만건곤할제. 흰 눈이 만건곤 온 세상에 만 가득 찰 만자지. 근데 만건곤할제. 자, 이 만자가 잘못됐네. 자, 가득할 때. 자, 백설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 독야. 자, 혼자 홀로 푸르리라. 홀로도. 자, 푸르리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 있잖아. 얘는 푸르름을 지향하거든. 푸르름을 지향하는데 흰 눈이 만약에 좋으면 그치 나도 흰 눈으로 덮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근데 흰색이 온 세상에 가득해도 나는 혼자서 푸르겠다라는 절대 얘랑 섞이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이 흰색과 여기서 푸른색은 여기 안에서 대비되는 의미로 쓰인다라고 볼 수 있어. 추구하지 않는 색이라고 볼 수 있지. 얘는 추구하는 색깔이고, 그치? 그래서 시어의 대비 있고 여기도 당연히 시어의 대비는 있어. 자, 꽃, 그치? 잎, 그 다음에 소나무랑 대비되는 존재들이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도 눈 있지 얘들아. 눈은 어떤 시련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 대나무하고도 이거 대비되는 소재라고 볼 수 있어. 이렇게도. 자, 그 다음에 자연 친화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아닌 시들. 지난번에 몇 개 더 여기서 추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시험에도 나왔었어. 그치? 이 시조 기억나지? 청사는 어찌하여 잘 나오는 거거든 얘들아. 망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는가. 우리도 자 그치지 말고 만고 상청하리라 라고 하는 시조 기억나지? 이거 자연 친화 아니라고 했었고 시험 문제에 나왔어서 지난 중간고사 때. 자, 청사는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르며. 자, 청사는 여기서 항상 푸르다. 불변성. 유수는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는가? 자, 불변성. 자, 그래서 우리도 누구를 닮아서 그치지 말까? 유수를 닮아서 그치지 말고 자, 청산을 닮아서 항상 푸르자.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우리도 얘네들처럼 변하지 말자. 근데 여기에는
숨은 주제가 있다 그랬지. 변하지 말고 뭐 하자. 학문 수양에 힘쓰자라고 하는 시조였어. 그래서 이 주제 절대 자연치는 아니니까 신경 쓰라고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중간고사 때 시험 문제로 나왔었고, 자 이거 자연친화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아닌 시들. 이화에 월백하고, 자 이화 백꽃에 하얀 달이 떴어. 은하수가 삼경을 알리는데, 자 일지춘심 자규가 알겠냐마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자 그래서 이때 다정은 여러 가지 정서라고 그랬지. 그래서 막 봄밤에 여러 정서가 막 일어나서 잠 못 들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거는 자 봄밤의 애상적 정서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 애상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 마음이 상할 정도로 슬프다라고 했었지. 그래 슬픈 정서라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슬픈 정서. 자 강호에 놀자 하니 임금을 저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즐거움이 어긋나네. 혼자 기로에 서서 갈 데 몰라고 선택장애. 그래서 그치? 그래서 지금 강호와 임금 사이에서 뭘 선택해야 될지 갈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것도 자연 친화는 아니고, 장안을 돌아보니 북걸이 천리나 떨어져 있구나. 어주 고깃배.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에서의 생활이라고 보면 돼. 근데 자연에서 생활하고 있어도 누웠다라고 하는 건 자연 속에 생활하고 있어도 잊은 적이 없다라는 거지. 어디를, 북걸을, 장안을. 그래서 이거는 이때 북걸과 장안은 자 북쪽 대궐이지. 북걸은. 그래서 이건 속세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자연 속에 있으면서도 이런 속세의 생활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야. 두어라 내 시름이 아니다. 내 걱정이 아니다. 제세연 세상을 구할 인재가 없겠느냐라고 하는 없으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시조 약간 갈등.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은 자연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자연 속에서 뭐를 잊지 못하고 있어? 속세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네 개 좀 중요하다 그랬어, 그치? 이 네 개의 시조들은 다 자연 친화가 아닌 시들이다라고 꼭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잘 나오는 게 첫 번째로 잘 나오는 게 이거여서 지난 중간고사 때 이게 나왔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제 뭐를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냐면 얘는 절대로 자연 친화 즐거움의 시조가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놔라.